파텔라 수술 후 붕대입니다. 특히 푸들, 뽐에 많이 발생하죠. 근데 얘네들은 붕대를 해서 오랫동안 최소 일주일 정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꺼즈고요. 꺼즈를 이게 세 겹으로 감습니다. 이렇게 감아서 발목 쪽에 감아서 타이트하게 감아서 먼저 테이핑을 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세 장을 감아서 세 겹으로 접어서 이거는 이 꺼즈는 실 꺼즈보다도요 부직포 꺼즈가 훨씬 부드러워서 애들 피부에 상체기를 들래요. 자, 두 개 감았죠. 꺼즈 세 장을 세 겹으로 접어서 두 개를 한 다음 두 개를 발목 관절 기준 잡아서 아래 위로 한 다음에 이 훅 조인트가 노출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관절 각 유지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감은 부직포 거즈와 아래 감은 부직포 거즈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팔자로 하면 되게 편해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연결을 해서 움직임이 없게 고정을 해주시면은요, 그러면 이게 단단하게 고착이 돼요. 그러면 굳이 이 부직포 꺼즈를 이 피부 또는 털에다가 하지 않더라도 흘러내리지 않더라고요. 이 정상 각도만 유지를 시켜주면. 움직임이 아주 많은 애라고 하면 여기 발목에 남은 털 있죠. 무릎 수술할 때는 발목을 꼭 털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붕대 할 때 붕대 부착하기도 쉬워요. 그냥 가볍게 압박하지 마시고 가볍게 이렇게 해서 이 붕대 크림을 살짝 붙여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실제 붕대가 흘러내리는 거는 이게 잡아주지는 못해요. 앞뒤로 움직이는 거를.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적당한 장력으로 두 개를 묶어서 두 개를 정확히 연결을 시켜주면 절대는 아니고요. 거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장점은 여기는 두껍고 이거는 이 두께의 4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죠. 그래서 아래 깔때기만 아래로 흘러내리는 붕대를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이 두께가 무릎 두께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붕대는 가볍게 돌려서 해주시고. 이렇게 왜 이러냐? 손? 이 제품 아니다. 다른 거죠. 이거 반납에 다. 솜이 이게 쓰다 보면 툭툭 끊어지는 솜은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가격하고 상관없이 한번 붕대를 해놓으면 일주일 내가 유지하고 싶으면 일주일 유지하고 싶어야 돼요. 감았죠? 이놈 잡아다녀도 뜯어지지 않죠? 그래서 붕대를 할 때 이놈은 가늘고 두꺼워요. 그러면 계속 감으면 이쪽 남죠. 이쪽이 이렇게 울어요. 이쪽은 타이트하게 부착되고 여기는 타이트하게 부착되지 않죠. 그럼 이럴 때는 위쪽을 조금 살포시 당겨서 여기를 찢는 거예요. 툭 뜯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붕대를 세게 하니까 찢어지죠. 늘어나는 붕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요, 여기를 두세 번 감은 다음에 감아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여기서 연결돼서 함께 감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꽉 좋아지면 이놈이 다시 고정이 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는 여기는 약간 느슨하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상처가 보호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거즈를 대고, 여기는 이 각도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얌전해서
내가 해준 붕대가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높은 놈과 얌전하지 않아서 붕대 유지 잘 안 될 놈으로 나뉘어요. 그러면 얌전하지 않을 놈 또는 수술이 뭐 예를 들어 TTT를 했는데 TTT가 완벽하지 않아서 충격이 가면 안 될 놈은 관절을 펴주시고요. 대신 이거는 펴주는 무릎 관절을 펴주는 붕대는 5일 이상 가면 안 돼요. 나중에 가면 통증 때문에 관절이 폐쇄가 되니까 한 4일 정도까지 해서 다시 해주든지 그때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붕대는 이게 서로 맞물려서 겹쳐야 되고요. 대형견들은 팔자로 해서 이거를 붕대를 이렇게 팔자로 지그재그로 감아서 흘러내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데 소형견을 팔자를 감아주기에는 붕대가 너무 두껍고 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곡 겹치게 최소 3분의 1 정도 겹치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발뒤꿈치 관절은 아직 붕대가 싸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얘는 지금 반절 정도 겹치죠. 그 다음에 돌려서 오른손으로 약간의 압력을 가해주고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른쪽으로 감을 때 약간의 압력을 주어서 타이트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아무리 세게 해도 이 손붕대 때문에 부종이 혈행정에 유발돼서 부종이 생기진 않아요. 이렇게 감았죠. 감은 다음에는 테이핑입니다.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겹쳐진 부분에 일부분이 계속 이렇게 테이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체를 촘촘하게 감으셔도 되고요. 전체를 감지 않을 거면 이 겹쳐진 부분에 최소 3분의 1 정도는 꼭 테이핑이 되어서 붕대가 흘러내리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노란 거 있죠? 그 얇은 거 있을 거예요. 스타킹의 붕대. 열어봐요. 위에. 자. 아니. 얇은 거. 쭉쭉쭉 드러나는 정형외과 붕대. 자, 붕대를 감은 다음에 모양을 잡아도 되고요. 붕대를 감은 다음에 모양을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 위에 다시 코반을 할 거죠. 코반을 해도 한 후에 저기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잡아봐. 이런 이렇게 벌려서 네가 설명해주고 있어. 정형외과 붕대가 없네요. 보통 여기에 얇은 걸로 돼 있어서 스타키네처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솜성분이에요. 탄력이 있는, 말하자면 여자들 스타킹 정도의 두께. 그래서 그것도 접착력이 있어요. 코반처럼. 그거를 얇게 싸준 다음에 그 위에 코반을 싸주게 되면 훨씬 안정된 붕대를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어디다 보관했는지 누가 먹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반은 항상 절대로 이 풀 때는 당기고요. 감을 때는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풀을 때만 당겨서 감을 때는 다시 놓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꿈치가 압력이 가해지면 안 되죠. 그럼 최대한 느슨하게 움직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예를 들어서 조금 압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싶으면 그때만 당긴 상태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무릎이 저기죠. 자, 부드럽게 쭉 당겼다 다시 놓고, 무릎은 약간의 압박이 필요해요. 여기 섹션 라인이 TTT 쪽하고 측면 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감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압박이 되죠. 그러면 수술 부분이 압박이 돼서 지혈 효과도 있고요. 자,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는 넓은 면적으로 쭉쭉쭉쭉 감아줘서 꼬이지 않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팅하고
모든 붕대는 번호 표시와 위치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지금 코반 한 자리 붕대가 울퉁불퉁하면 이때 압력을 가해 주어서 붕대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누르는 만큼의 압력으로 코반이 좋아지면서 코반이 좋아지겠죠. 솜을 누르겠죠. 그러면서 일정한 압력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이쁘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붕 뜬 거 살포시 압박을 해주면 압박된 상태로 코반이 그대로 있어요. 다시 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저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항상 붕대를 하면 붕대 시작점과 끝점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붕대를 풀을 때 다음에 헷갈리지 않고 여기서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뚝뚝뚝뚝 풀리면 되는데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가위로 다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임펜으로 붕대 끝난 뒤에 X표, 화살표 한 번만 하면 붕대 가위로 쓰지 않아도 되고 훨씬 편안한데 그게 안 되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죠. 안에 손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킨 테이프하고 마무리 자리는 항상 V자나 X자 표시해서 여기서부터 뜯으시오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 겹의 스킨 테이프를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을 표시해 줘서 그 순서대로 풀면 되게 쉽게 풀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붕대를 풀거나 다시 할 때 또 다시 맞추를 해서 뭘 하기는 저기 하고 또 과도하게 애를 보정을 해서 붕대를 푸는 것도 저기죠. 그러니까 숫자가 마지막 붕대 할 때 표식만 해주면 그러면 훨씬 편해요. 근데 이제 오래된 스텝 간호사나 오래된 수의사가 있으면 항상 붕대가 저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에서 애들을 발을 틀지 않는 자세에서 풀기 쉽게 이유 있다가 항상 마감을 지어주거든요. 그러면 2년, 3년, 4년 함께 붕대를 함께 한 사람은 우리 원장님은 항상 여기 발등에 중앙에 붕대가 와 있어. 여기서 풀면 돼 하고 풀게끔 인식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서로 간에 약속되어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풀러서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붕대를 했으면 이렇게 해서 코반끼리 밀착을 시켜줘서 흘러내리거나 코반이 감겨서 압박해주는 거를 막아주시면 그런 붕대 끝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이 정도면 아무리 발광해도 일주일 정도는 유지할 수 있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일주일 유지해서 그 다음에는 훨씬 낮은 강도로 붕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 붕대가 문제가 되면 이 가운데 3번, 4번에 발톱 현재 11자로 붙어 있죠. 그래서 무조건 붕대를 하게 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여기 발톱만 이렇게 깎아두어서 발톱만 노출이 되게 털을 깎아주어서 두 개가 붙어 있어야 정상이에요. 두 개가 11자로 이렇게 변하면 약간의 부종이 생긴 겁니다. 또 이게 발가락이 V자로 만들어지면 발가락이 이렇게 V자로 망가지면 혈행장애가 되게 심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붕대를 다시 풀 거냐 아니면 조절을 할 거냐. 저는 조절을 선택해요.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이게 부종이 생기는 애들은 여기에 다시 코반 압박을 해서 서너 시간 정도 하면 다시 쭉 가라앉아요. 그래서 하루 지켜봅니다. 근데 하루 지켜봤는데 다시 심하게 이렇게 V자로 부었어요. 땡땡. 그러면 어디엔가 심하게 혈관이 눌렸다는 얘기죠. 그럼 혈관이 눌린 부분 대부분 관절 근처에 혈관에서 눌려요. 그럼 관절 근처를 여기를 커팅을 해서 릴리징을 해줘요. 또 이쪽이 눌려 생길 것 같으면 이쪽을 커팅을 해서 릴리징을 해주고, 그러면 눌린 부분이 풀어졌을 때 여기를 커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만큼 커팅해도요 붕대로서의 기능은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커팅해서 이렇게 벌어져서 다시 발등을 감았고 다시 풀어줬더니 다시 붙지 않더라. 그럼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유지시키시면 돼요. 근데 해결됐는데 붕대가 불안해요. 그럼 그 위에 다시
코반을 덧대어서 약간의 힘만 주어서 강도를 강하게 하지 말고 약간의 장력의 힘으로만 추가적인 붕대를 해주게 되면 다시 붕대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줌 똥에 아주 심하게 오염되지 않는 한은 처음에 해준 붕대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해 줘서 TTT한 뼈가 안정화되고 또는 릴리징한 근육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피하결제직 봉합한 게 그대로 있어야 되고 실링한 조직들이 혈관들이 그대로 있어서 움직이지 않아서 치유 속도를 촉진하는데 유지가 돼야 돼요, 붕대가.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붕대를 갈아주는데요. 붕대는 갈아주면 갈아줄수록 계속 수ля를 만지게 되고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붕대를 자주 해주는 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붕대는 무조건 마취 상태에서 해셔야 됩니다. 진짜 얌전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난 리트리버 빼고는 한국에 있는 모든 개는 절대적으로 마취를 한 후에 붕대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마취를 하지 않으면 붕대를 하지 마십시오. 붕대 하는 거 오히려 더 역효과나요. 과단 압력으로 혈행장애가 생기거나 또는 압박해야 될 때 압박되지 않고 압박되지 않을 때는 압박을 하고 압박해줘야 될 때는 오히려 풀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치유 속도를 더 늦게 해주는 결과가 나타나요. 절대 중요한 거 마취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정도의 붕대의 퀄리티를 유지하려면요 수많은 붕대를 해봐야 돼요. 붕대는 절대 공짜로 해주시면 안 되고요. 붕대는 수술 비용의 10% 정도 이상 청구하십시오. 무조건 수술 시간만큼 걸려요. 수술만큼의 테크닉이 필요하고요. 수술만큼의 소모품 비용은 들지 않지만 시간, 노력, 테크닉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붕대 비싸게 받읍시다. 감사합니다.